일본의 젊은 세대가 일본보다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현상이 실제로 있습니다. 계속 일본은 내려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더 이상 일본은 선진국이 아니구나, 한국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꾸준히 한류 그리고 K-POP 이러한 영향을 받는 또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정권에서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또 해줬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도 일본 정부가 요구하니까 라고 해서 오히려 한국 쪽의 이익을 도외시하면서 일본의 이익을 많이 지지해 준 그런 것으로, 그게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굉장히 일본의 우호적인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역시 엔조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엔이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엔조가 어느 정도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엔조이기 때문에 한국 여행, 한국 국내 여행보다 일본 여행 가는 것이 훨씬 괜찮다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어서 일본에 가는 외국인들 중 넘버원이 한국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안의 문화 괜찮은 곳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주 저렴하게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싸고 그리고 괜찮은 문화 이것을 만끽할 수가 있었던 그 시기가 2023년 이후, 이러한 시기가 특히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죠. 일본의 젊은 세대가 오히려 일본보다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현상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지금 일본의 1995년 정도 이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죠. 일본에서는 Z세대인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세대를 또 유토리 세대 혹은 사토리 세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토리 세대는 사토르, 깨달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깨달은 세대예요. 무엇에 깨달았냐? 일본이 이제 선진국이 아닌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일본이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1991년에 버블 붕괴로 일본은 쭉 내려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태어난 1990년대 후반은 취업핑하기라고 하여서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프리타라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평생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1995년에는 효고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코베 대지진이죠. 그 이후 2011년에는 동북 대지진이 일어나서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매일같이 도산의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일본은 IT화에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버블이 붕괴되었을 때 사실 한국은 1997년에
IMF를 거치면서 그때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수술을 하여서 IT화를 더 거치면서 회사에서는 전신 고용이라든가 일본식 문화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위에 나이 많은 분들이 계속 있을 수가 없는 문화가 한국 문화, 기업 문화가 됐습니다. 이거는 산식이 됐죠. 천리해고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때 거의 비슷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가 합의를 해가지고 천리해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신 임금을 아주 낮은 수준에 통료를 해도 된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리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이 쭉 천년 65까지 됐거든요. 올해. 그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머리가 옛날의 머리예요. IT에 대해서 잘 몰라요. IT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자체를 혁신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IT, 지금은 요새는 AI잖아요. 이런 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도 해고하기가 어려운 문화입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거의 2개의 나라가 IT화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하고 말레이시아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일본 따라갔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IT화의 가장 높은 수준의 나라는 바로 중국인데요. 그 다음에 한국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네노라라고 하는 아시아 나라들이 다 있습니다. 일본은 쭉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보고 있는 곳이 현재 일본의 젊은 세대예요. 자신들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는 일본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G2였잖아요. 미국 다음이었어요. 지금은요, 중국에게 주어를 당하고 독일한테도 주어를 당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G4인데 머지않아 인도한테도 주어를 당한다고 합니다. 계속 일본은 내려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목격하고 더 이상 일본은 선진국이 아니구나. 오히려 한국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류의 위력도 굉장하기 때문에 많은 특히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국이 선진국이다 이렇게 느낀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일본의 MZ세대를 유토리 세대, 사토리 세대라고 하거든요. 유토리는 좀 여유 있는 세대, 사토리는 깨달은 세대. 유토리 세대는 교육을 유토리 여유 있게 했기 때문에 그때 교육을 받은 세대를 말하고, 사토리 세대는 그 이후 교육을 다시 조금 되돌렸지만 그러나 일본 자체가 이제 내리막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세대이기 때문에 깨달은 세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기성 세대는 사실 20세기까지의 일본의 성공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는 일본이 더 바블이 돼가지고 한때는 1989년 정도는 일본 경제는 굉장했습니다. 도쿄의 모든 땅, 땅값을 합하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라든가 이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죠. 한때는 그게 기성세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즉 있었던 세대예요. 그때 하나의 감각으로 MZ세대, 일본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으니까 성공했다. 니들도 이렇게 해라. 근데 그게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면 특히 20세기까지는 자인 정신으로 일본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러나 지금은 자인 정신이 필요 없어요. AI하고 IT를 잘하면 자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훨씬 좋은 곳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한 마인드가
기존 세대에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IT화를 해야 된다, AI화를 해야 된다라고 해도 이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MZ 세대는 또 참지도 않습니다. 혼나면 다음 날에 나가버려요, 회사를. 왜냐하면 유도리 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은 혼내는 교육이 아니거든요. 유도리 여유 있게 애들한테 여유를 주자. 상대평가를 그만두고 절대평가로 일본 교육은 완전히 바꾸고 지금까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 학교 안에서 거의 이지메 괴롭힘 이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상대평가 안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애들에게 굉장히 뭔가 요구하거나 혼내거나 하면 참을 수 없습니다. 나가버리는 거죠. 혹은 보너스를 받고 나간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일본 젊은이들은 일본의 MZ 세대는 지금 기존 세대가 다루기 어려운 존재가 돼가지고 인터넷을 보면 일본의 새로운 세대하고 어떻게 함께 지내는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슈퍼에 가도 쌀이 없어졌어요. 근데 또 언제 오냐라고 물어봐도 아직 모르겠다라든가 그러한 답이 돌아오는 사상 처음 이러한 굉장한 사건이죠, 이거. 그러니까 쌀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러냐라는 것인데요. 사실 1995년까지만 해도 일본은 식량 관리 제도가 있어서 쌀을 일본 정부가 다 매입해 줬어요. 그러니까 농가분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쌀을 생산해도 일본 정부가 다 사주니까. 그런데 그것을 1995년에 그만뒀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쌀도 이제 수요가 있으면 생산한다. 이렇게 바뀌어 버렸죠.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일본인들의 식생활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요. 빵 먹는 세대가 많아지고 또 라면이나 그런 것을 먹는 피자도 먹고요. 소양화된 거죠. 그래서 2000년 전하고 비교하면 쌀을 소비하는 그러한 퍼센테이지가 50%로 일본 전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이제 안 하는 것입니다. 농가하고 있었던 분들도 직업을 이제 바꿨어요, 많이. 그러한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도 일단 괜찮았습니다. 수요 있는 만큼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때도 수요가 좀 적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생산을 줄였는데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갑자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바로 엔조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일본을 엄청나게 방문하기 시작한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갔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쌀이 부족해졌어요. 가장 부족한 곳은 어디냐? 음식점입니다. 일본 음식을 다 먹지 않습니까? 서양인들도 일본에 오면 일본식의 밥을 먹죠. 일본식 밥은 그냥 밥이에요. 여러 음식점 중에 가장 많은 게 그냥 톱밥으로 내는 가게라든가 스시집이라든가 다 밥이 필요합니다. 딴 가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요. 그러한 음식점에서는 이제 도매점에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 도매점은 이제 쌀을 사재기 합니다. 그것으로 소매점에 가는 쌀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했어요. 새로운 쌀이 생산이 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해
10월이나 11월에 이야기가 되는데 나아진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고 중간업자가 사재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일본의 쌀의 수요, 거기에 대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 있는 것입니다.